저희 그러면 네. KRQ53이라는 네. 테스트가 있는데 나의 네. 회복 탄력성 지수는? 이라는 네. 그런 네. 테스트입니다. 저희 53개 문항이라서 좀 길어요. 네. 네. 전혀 그렇지 않으면 1점, 네. 그리고 매우 그러면 5점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문장을 읽어드릴 텐데 보통이면 3점이고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매우 그렇다가 매우 그렇다가 5점, 네. 전혀 그렇지 않으면 1점, 1점. 보통이면 3점. 네. 구독자님들도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네, 매우 그러면 5점, 전혀 아니면 1점. 1점. 네, 네. 보통이면 3점입니다. 네. 자, 1번,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네. 2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네. 3번,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네. 4번,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신바람이 나기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5번, 내가 내 감정에 잘 휘말린다. 잠깐만요. 아까 내 감정에 잘 휘말린다. 네. 6번, 때때로 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때 집중하기가 힘들다. 네. 7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떤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내고 할 일을 한다. 8번,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9번,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경우 나는 우선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다. 10번,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1번, 평소 경제적인 소비나 지출 규모에 대해 별다른 계획 없이 지낸다. 12번, 미리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13번,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4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5번,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16번, 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17번, 문제가 생기면 나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18번. 네네, 맞아요. 18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9번,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20번, 나는 재치 있는 농담을 잘한다. 21번,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22번, 나는 윗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3번, 나는 대화 중에 다른 생각을 하느라 대화 내용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 24번, 대화를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종종 있다. 25번,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26번,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27번,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28번, 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때때로 이해하기 힘들다. 29번, 친한 친구나 애인 혹은 배우자로부터 당신 나를 이해 못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30번, 동료와 친구들은 내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31번,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32번,
나는 내 친구들을 정말로 좋아한다. 33번, 내 주변 사람들은 내 기분을 잘 이해한다. 34번,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35번,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하게 된다. 36번,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37번,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38번,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일단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9번,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40번, 내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봐 걱정한다. 41번,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는다. 42번, 누가 나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면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다. 43번,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44번,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45번,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46번,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갖고 있다. 47번,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의 현재 삶을 다시 살고 싶다. 48번, 나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49번,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50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삶의 일부가 된 사람, 사건, 생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져간다. 51번,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52번,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할 것은 별로 없다. 53번, 사람이나 일에 대한 고마움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느낀다. 네. 점수 계산 끝났습니다. 제 점수는 189점이 나왔어요. 189점이면 어디에 속하나요, 원장님? 완전히 이게 이제 점수를 합해서 보면요, 네. 세 가지 점수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네. 하나가 대인관계 능력, 하나가 긍정성, 이렇게 세 가지 점수로 나뉘는데, 네. 이 점수의 총합이 이제 회복 탄력성의 점수이고, 우리나라 평균은 195점이라고 해요. 네. 근데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네. 190점 이하이면 회복 네.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네. 그래도 189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190 이상 넘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180점 이하이면 사소한 부정적인 사건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대튀어 오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고요. 190점 이하이면 이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170점 이하이면 쉽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 이제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에서 살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때그때 인생의 순간마다 점수는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좀 달라질 말씀 듣다 수도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비참한 순간에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마지막에 감사에 대한 항목이 있던데. 맞아요. 네, 그러게요. 그때그때마다 점검해보고 노력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원장님이 앞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 하실 명상 프로그램이 회복 탄력성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지금 여기 머무르면서 나의 음. 감정을 조금 알아차리는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 조절 능력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그러네요. 합니다. 그러네요. 네.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3가지 영역이 또 있다고 이제 뒤에 이제 소개를 해주실 텐데 네. 그 중에서 자기 조절 능력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네. 그렇구나. 판교 계신 여러분들은 잘 한번 판교 사시는 분들은 성남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힘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들이 유전하고 환경의 영향이 60대 40이라고 그냥 대강 그렇게 나뉘더라고요. 유전이 조금 더 강력하잖아요. 예. 질병마다 틀리겠지만. 근데 이 책에서 이 김주환 교수님이 소개하신 바로는 회복 탄력성은 유전적인 영향이 30에서 50. 환경, 즉 노력의 영향은 50에서 70%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회복 탄력성을 유전적으로 이렇게 유전적으로는 30%를 유전받고 나머지 70%는 나의 노력으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와,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었어요. 여러분들 희망 가지시고 다음 3부에서 이은재 원장님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은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은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